네, 160페이지 아까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의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두 번째 뭐 가지고 취득시효 가지고 등기 청구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짜리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가 이 등기청구권 자체가 한 문제의 가치가 있습니다. 등기청구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라는 단어 계속 당겨질 거예요. 무슨 시효가? 문제 풀면서 계속 저 소멸시효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취득시효라는 단어 있죠. 100% 나오는 단어 이거는. 그래서 용어입니다. 용어. 등기청구권하고 뭐하고 저기 무슨 시효하고 소멸시효 아까 있죠. 2편 물권 용만 3편 채권 모두. 그 다음에 취득시효 반드시 나옵니다. 취득시효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참 미등기 매수인이 이 조문을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조문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뭐 하지 못해서 지금 등기 못해서 지금 보상 못 받는 거니까 매매계약이든 뭐든 취득시효든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해야지만이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등기청구권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멸시효가 무슨 시효가 나왔어요? 취득시효.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갑이 을한테 이제 미등기 매수인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등기 매수인. 이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다. 뭐 했다? 그러면 을이 잔금까지 주게 되면 뭐 해달라? 등기 해달라. 요구하는 뭐가 발생해? 이 사람한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이유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채권자처럼 갖고 있는데 아직 뭘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현재 뭐 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갑이 등기돼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준다니까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그 제목이 뭐가 나온다? 제목 뜨셔야 됩니다. 무슨 매매다? 이중 매매라는 제목이 뜹니다. 무슨 매매? 네, 이중 매매를 하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병이 이 첫 번째 매매 있음을 알고 샀어요. 알고 샀어요. 악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그럼 이 병은 취득할까 못할까 하는 얘기예요. 응? 유효일까 무효일까? 응? 근거를 대세요. 네. 적극 가담이 나와야 돼. 무슨 매매가 나올 때는 하나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무슨 가담? 제가 얘기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해요. 근데 심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과락 면허가 평균 몇 점이야? 60점 생각한다면은 내가 맞힐 거 몇 개만 정해놓고 그다음 그거 중심으로 돌리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집에 벽은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럼 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제목들 있죠? 아까 저거 뭐 등기청구권 있잖아요. 채권적인 해놓고 이렇게 제목 이렇게 16개만 적어놓고 그것만 계속 보세요. 그 제목 보는 게 공부예요. 제목이 있으면 나중에 강의 들을 때 훨씬 집중력 있게 들어. 그 제목이 딱 수업 들어가면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목을 제목. 무슨 가다? 그러니까 악이 유효야, 유효. 뭐라고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병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유효일까, 무효일까? 응? 있을 유, 없을 무? 네? 왜? 그거라고, 그거.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 알토는 의사표시에서 시작됐어요. 의사표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면서 용어가 나오면 제목이 떠올라야 돼. 뭐가? 제목이 안 떠올라. 그럼 풀면 안 돼요. 그 제목 싸면 그러니까 뭐야? 적극 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지. 적극 가담이 나왔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야. 유효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병도 잔금 주면 이 사람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무슨 권? 채권이에요, 이것도. 뭐라고요? 채권. 채권은 서열이 없어요. 먼저 성립한 채권이 나중에 성립한 채권에 우선한단 말 없어요. 채권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달라 채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물건은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돼. 소유권 하나밖에 없는 거지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일물일권주의. 근데 채권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먼저 뭐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병이 소유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을은 이 갑한테 가서 따져야 되지. 그러면 이 을은 재산권 문제죠, 지금. 그럼 갑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거.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자, 이행 지체는 아니고, 이건 이행 불능의 문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고 없이 뭐로 들어가고 이제? 법정 해제, 제거하고, 제 속에 이제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너의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이행 불능 당시 손해배상이야. 무슨 당시요? 언제 이행 불능이 돼요? 병이 등기했을 때 불능이 되죠.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모일 때 적극 가담이 아니어서 유효할 때는 의리할 수 있는 건 채불 들어가서 이길 가서 손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적극 가담이면 뭐가 되죠? 무효지. 그때는 다른 거 없어. 직접 안 되고 이렇게 대위 말소. 이중 매매가 유효가 되면 병을 보호하는 것이고 무효가 되면 누구 보호하는 거야? 보호할 때는 직접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 그러면 이중 매매가 유효가 될 때 의뢰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이중 매매 이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중 매매를 원천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들이대는 것이 가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했으면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했으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먼 훗날 지금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본등기 해달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훗날 내가 뭐 주게 되면 잔금 주게 되면 등기 해달라라는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채권적, 물권적. 네, 그러면 이 등청은 뭡니까? 장래 등기 청구권이죠. 이걸 이 시점에서 임시로 좀 등기해달라. 이게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하게 되면 번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순위가 붙죠? 가등기 순위 붙겠죠? 그럼 현재 순위를 보니까 지금 갑은 1번. 소유권, 본등기 순위가 몇 번이고? 1번이고. 을은 가등기 순위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이 혹시 중간에서 팔아먹었다. 네? 그래서 병이 가서 만약에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럼 병은 순위가 이 사람 소유권 순위는 몇 번이에요? 소유권 본등기 순위는 3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순위 밀리잖아. 순위 1, 2, 3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뭐가 돼서
때가 돼서 B점대에 가서 가등기에서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네. 본등기 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래요? 본등기 순위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위가 뭐 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순위가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본등기가 몇 번 되는 거야? 2번 되면 비록 본등기는 늦게 했지만 이 사람보다 이미 가등기 순위를 결정해놨기 때문에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니까 등기관 이걸 뭐 해버려요? 직권으로 딱 말소해버린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물건 변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거 생각 안 할게요. 그냥 매매를 했어요. 본등기 했어요. 물건 변동 효과는 언제부터? 아니, 매매해서 본등기 했어. 그럼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야? 등기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거슬러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처음에 뭐 해놓고 가등기에서 순위 적어놨지. 나중에 본등기 했지. 그럼 물건 변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등기 그때부터요? 가등기 처음부터요? 응?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뭐는 올라가지만 순위는 올라가지만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다? 네? 등기 그때부터라고. 되세요? 아니 이거 없어도 원래 등기하면 언제부터 물건 변동이 생겨요. 등기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뭐는 올라가지만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그때부터다. 따라서 이 중간중간의 사이의 과실, 차임 같은 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문제 한 문제 도전합니다. 가등기 한 문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62페이지. 이 물권법 영역은요, 한번 딱 입력되면 외울 것도 없고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낼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찬찬히 생각하시고 혹시 공부할 때 1시간에 1개씩 공부한다. 등기청구 공부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그 등청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1시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 1시간 어디까지 가야 돼? 막 저까지 갔다 와. 꼭 뒤돌아보고서 뭐야? 뭐 했지? 그것도 다 까먹었대. 급할 필요가 없어. 1시간에 몇 개씩? 그냥 하나, 조문 하나 갖고 가만히 생각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그러면 자꾸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나도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거지. 자꾸 보고가 되면 자꾸 뭐야, 익숙해진다, 안 익숙해진다?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혹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면 뭔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조문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스스로 왜 화를 내 자꾸. 화내는 것도 버릇이야 자꾸. 화내지 말고 뭐야, 찬찬히 보시면 1시간에 몇 개씩? 하는 개씩. 가등기도 뭐야, 천천히 보시면 돼. 자, 그럼 가등기 반대말은 뭐다? 공부 그거 전부 다 반대되는 얘기야. 지금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왜 민법은 전부 다 반대일까? 아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떠들잖아. 둘이 싸웠어. 그럼 가면 내놔. 그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줄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 가니까 법원에서 뭐야? 줘. 주지 마. 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은 뭐야?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가등기 반대말은 뭐다? 본등기. 네.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법이 돼 있어요. 그죠?
등기법 연관 같은 거예요. 네, 가등기는 3조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청구권, 무슨 권? 보존하려는 때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 확정된 것인 경우에도 뭐예요? 같다. 거기 정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러면 정지 조건 반대말은 해지 조건이야. 그럼 조건을 맞추고 싶으면 정지 조건, 반대 화살표 뭐다? 해제 조건. 그리고 그 반대 화살표에다가 발생 하나 적어놓으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발생. 정지 조건은 뭐죠?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것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는 거. 그러면 정지 조건이 이거 뭐냐면 합격하시면 이 아파트 드릴게요.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할 수 있거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존. 그럼 장래 청구권, 합격하면 아파트라는 말을 갖다가 A점 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좋습니다. 자, 어쨌든 밑으로 쭉 가면 거기 부동산 등기법 91조 있습니까?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야. 그게 원래 조문이라고 해요. 등기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16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맨 위에? 네? 본등기 후 효력. 가등기가 행해진 후 이 얘기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어디에 의한다? 단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언제부터? 외우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등기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예요? 등기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죠.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근데 미리 뭐 해놓은 거야 지금? 가등기 했잖아요. 그럼 가등기 했다는 것은 뭐예요? 순위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본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럼 여기서 갑이 자 본등기 순위가 1번이었어요. A점 때. 그래서 갑이 토지가 있는데 이걸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뭐 없이? 월 500씩 받는 거 있어요 지금. 네. 누구로부터? A로부터. 자, 일이 하다가 받고 있다가 B점 때 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 2번. 뭐 해줬다? 가등기 해줬다 그 얘기야. 누구를 위해서? 가등기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차임 500원 누가 받고 있는 거야? 각거지 누구 아니에요? 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6개월이에요. 6개월. 여기서 3천에 3천. 차임이 3천 누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각거지 뭐. 가등기 해줬어요. 그러다가 시점 때 갑이 병한테 팔았어. 누구한테? 그럼 병의 소유권,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요 사이에 차임이 있어요, 차임. 요 차임이 2천이야. 누가 받았어요? 갑이 받았죠? 그대로 안고 누가 샀어요? 병이 샀어. 그러다가 뒷점 때 드디어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을이 뭐 했어요, 을이? 무슨 등기했어? 본등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위 찾아먹어야 돼. 순위 찾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순위 어떻게 한다고? 순위는? 아니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무슨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뭐 한다? 소급하잖아. 소급하잖아요. 그러면 요 사에서 병이 인수 받아가지고 차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병이. 이 사람 차임 뭡니까? 3천 받아놨어. 3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본등기하게 되면
순이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럼 이제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만약에 물권 변동도 어디까지? 가등기 한때까지 만약에 뭐 하면? 만약에 소급하면 이 차임 내려와야 돼. 일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변동은 언제부터? 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만 올라가고 순위는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암기한다고요? 외운다고요? 안 돼. 절대 외울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납득하는 방법만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4번 있잖아요. 본등기 후력해서 문장이 길잖아요. 이걸 그 맨 위에다 쓰세요. 순위만 소급하면 돼. 뭐만? 그럼 됐지 뭐. 뭐만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떤 맨날 장래 청구권 순위만 소급. 시험 문제 풀릴까? 안 풀려. 그러니까 가등기 하면 번호 적히지.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그냥 순위만 써먹는 거지. 물권 변경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는 10글자입니다. 장래 청구권. 그죠? 가등기 순위. 그죠? 본등기 순위.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래 청구권 있잖아. 그걸 가등기 했어. 순위가 적힐 거 아니야. 나중에 뭐 하는 거지? 본등기 하잖아. 그럼 본등기 순위는 뭐 하는 거야? 올라가겠지. 이런 거야. 장래 청구권이 있어서 뭐 했다고? 가등기 했어. 가등기 하면 순위가 적혀 안 적혀? 그럼 나중에 뭐 하러 들어가야 돼? 그럼 본등기 순위는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물권 변동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 뭐만 소급한다고? 네, 순위만 뭐 한다? 소급. 그래서 일반 가등기 나왔을 때 가장 키워드는 장래 청구권. 그죠? 그래서 본등기 하게 되면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합니다. 그래서 장래 청구권, 순위만 소급. 그게 가등기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다? 아니,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못 팔아먹게 그게 뭐냐고. 이중매매 못하게 하려고. 이중매매하게 되면 얘는 해봐야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꼴을 안 보려고 뭐 해놓으면, 다 등기해놓으면 그만큼 뭐하다?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이 파는 게 아니고, 누가 파는 게 아니고, 갑이 파는 게 아니고, 이젠 거꾸로 을이 팔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판다고요?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지금 매매에서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거꾸로 이제 을이 병한테 혹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등기 이렇게 정상 코스를 밟아올까? 이게 만약에 1억에 팔았고 만약에 2억에 팔았으면 응? 아마도 이 차익 중에서 일부를 누구한테 갖다 주고 갑한테 주고 좀 알파 주고 등기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서로 합의가 돼서 뭐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쪽은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제목.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 등기. 무슨 등기요? 네, 중생 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등기요?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도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있어요. 네, 155페이지. 가로 4번에 무슨 등기? 네, 의 보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란 최초의 양도인 값에서 중간 취득자을에게로 중간 취득자을로부터 최종 취득자 병에게 이전될 경우에 중간 취득자을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 값에서 바로 최종 취득자 병에게로 수익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니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중간 생략 등기. 자, 끝까지 안 읽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속 규정. 그래서 유효로 봅니다. 즉,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금지 규정 위반했죠. 그럼 위반된 사람 전부 다 처벌, 각종 세금 추징 다 하고 어차피 이거는 정상이었지. 그럼 등기를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갈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저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 그대로 뭐 해준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이 있어요. 무슨 구역이 나와요? 자, 이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올 텐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무슨 지역이 있을까? 아마 허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있잖아요. 거기서 규율하던 것을 갖다 그쪽으로 가버렸어. 아마 이제 중개사법에 나오겠지. 무슨 지역? 허가구역. 그러면 거기 이제 뭐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무슨 지역으로 지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허가 받고 매매한다. 매매를 맡은 다음에 허가를 신청한다. 어느 게 맞아요?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아니,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지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허가 받고 매매를 해요. 일단 매매를 한 다음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야. 매매가 선이고 신청이 허가 신청이 하겠지. 아니, 허가를 맡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허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서류가 허가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뭘 하고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지역이니까 관할관청에 뭐 해서 신청해서 보통은 허가 나겠지. 근데 도저히 못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 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허가 지역 있잖아요. 허가구역 있잖아요. 그 허가 지역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판례 태도가 뭐냐면 불확정 무효 상태로 둡니다. 1, 2, 3, 4 있죠? 어디? 불확정 무효. 마치 무권대리랑 같은 가소속이야. 망나니 아들, 무권대리인, 거래한 상대방 이름. 네? 뭔지 모르는 사람 최상철 대표 있잖아. 그래서 본인께서 추인하면 확정 유효. 문제 없잖아요. 만약에 추인을 뭐 하면? 웃기지 마, 책임져. 그게 대표야. 표현들이. 그래서 유효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뭐가 떨어지면 허가 떨어지면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해제란 말은 어디서 나왔었지?
이 원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3. 불확정 유효. 4. 그러면 해제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를 거쳐 들어가야지 법정 해제란 말 나오지. 유효한데 안 주는 게 채무행위니까. 그러면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무슨 상태에서? 허가 받기 전이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네. 중도금 안 주네 매수인이. 약속한 거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이 일본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 다음에 허가가 돼서 뭐가 된 다음에 확정 유효가 된 다음에 그때 안 주면 법정 해제 들어가. 근데 뭐 하기 전까지는 이게 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에서는 불확정 무효는 이게 없다고 아직. 설령 계약서에다가 허가받기 전 중도금 준다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약속일 뿐이지 법적 효력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허가 나면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허가 안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특정무효.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뭡니까? 왜 무효예요? 허가를 안 맡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슨 지역이다? 허가 지역이야. 그럼 허가 지역인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뭘까? 이거 매매할 때 허가 안 받았다는 얘기지. 이거 할 때는 뭐 안 받고? 이제 어차피 이제 한번 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가짜 매매 계약 쓰고 여기서 허가 한번 받았다는 얘기지. 무슨 등기라는 것은? 허가적의 중생 등기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를 빼먹었으니? 당연히 효력이 없지. 그러면 효력이 없다? 허가 중생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1억에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2억에 팔았어. 현재 이 토지가 10억이야. 자, 갑께서 누께서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 무슨 길? 인간의 길과 법의 길이 있어. 인간의 길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없어.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싶어. 법의 길을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갑. 자, 갑. 가서 이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면 가서 다 자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 다 원위치. 돈도 다 원위치. 토지도 원위치. 누구만 웃어요? 이때 이런 말 나오죠.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 신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욕먹습니다. 배신자. 옳으니까 네가 배신을 때려? 너 법은 네가 옳지만 배신 때렸죠? 그렇죠? 그래도 법은 뭡니까? 잘했다고 하죠. 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원래 상태로 돌려놨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딱 박수치 맞는 거야. 대신 사람들한테 뭐 한다? 왕따 당할 겁니다. 뭐 당한다? 왕따. 그 무슨 지역? 그러면 중생 등기가 나오면 딱 떠오르는 단어를 뭐로 쳐야 돼? 아니, 허가 지역으로 해놔야 돼. 허가 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 지역이면 무효. 그럼 여러분들은
집에 벽에다가 제목 걸어놔야 돼. 뭐 걸어놔야 될까? 네? 이거 하나? 달랑? 이거 하나 달랑? 허가지역이랑 허가지역 아니고 어디 갔어? 이걸 같이 묶어서 얘기하세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반대 하살표보다 처가 지역 중생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적극 가담 안 하면 유효지, 적극 가담하면 무효지, 허가 지역 아니면 유효지, 허가 지역이면 편하잖아. 그리고 저쪽에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목적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요. 어디 영역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네. 어디? 적법성이 연결돼 있어. 무슨 성? 그럼 여기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타당성.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적법성 무효이다. X야. 어디 뭐예요? 이쪽을 강행법이라고 그래. 이쪽을 뭐라고? 강행법 있잖아요. 적법법 있잖아요. 강행법 적법법 있잖아요. 거기에 놓는다고 법. 강행법규는 두 가지가 있다. 뭐? 단속법규와 효력법규. 단속규정, 효력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놀고요? 적법성에다 바꿔시고 이거는 타당성. 서로 연결된 용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내게 되면 허가 지역은 내는 게 아니고 무슨 지역 아닌 걸 낼까요? 그지 뭐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최종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기억, 니은 묶으시고. 전원 합의가 있습니다. 전원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갑도 오케이, 을도 오케이, 병도 오케이, 다 서로 다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일단 특징. 직접 한자까지 집어넣었죠? 그죠? 동그라미 크게 놓으세요. 직접 크게. 어디 한지 모르고 있어 지금. 3번의 기억. 한자 들어가 있죠?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직접 갈 수 있고요. 는 전원 뭐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 해주는 거 어떻게?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등청을 뭐해서 대위 청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예, 전원 뭐가 있으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가면 되고 얘가 만에 끝까지 안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그래서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 대위해서. 을의 등청을 일로 갔다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원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허가 지역이 아닐 때는 뭐가 아닐 때는 전원 합의가 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위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합의가 있으면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역시 마찬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티귿 봅시다. 티귿. 중간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 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등청 보입니까? 소멸된다거나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 중에 이렇게 나오겠죠.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게 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오른쪽에다 쓰세요. 아까 이런 말 했었어요. 등기 청구권. 죽었다 살았다 묶어들라. 살았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무조건 생입니다. 살리고 살린다. 아까 미등기 매수인 등기 청구권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이 생입니까 삽니까? 살아 있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생이고 두 번째 생은 여기야.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게 되면 자 계약 당사자는 갑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을의 등청은 소멸한다. 맞다 틀리다? X입니다. 당사자는 갑 을이고 을병 그대로예요. 단지 등기가 이렇게 가는 거 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취지지. 을의 등청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습니까? 떠날게요. 아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등기청구권이 있었죠? 네? 이거 등기청구권 행사 가는 도중에 뭐 하는가 중에 저 등기된 사람이 제 3자한테 병한테 등기 넘겨줘 버렸어. 네?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청 가지고 지금 등기하러 가야 되는데 입증까지 마쳤는데 갑이 등기를 병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병이 먼저 뭐 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 소유자죠? 그럼 이때 취득시효 완성된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응? 왜? 등기청구권 나오면 절대 죽이지 마라. 모를 땐 무조건 뭐야 그냥 등기청구권 소멸한다는 아니야. 그냥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무슨 용어 나올 때 모를 때는요. 웬만하면 뭐 하지 마세요. 살리는 쪽으로 해석해. 모를 때. 아닌 경우도 있는데 모를 때는 살린 쪽으로 해석하면 거의 답이 맞아. 단 절대 책임 안 집니다. 뭐 좀 모르는 거니까. 모를 때는 뭐다? 생. 자, 그럼 지금 이 적극 가담 이중 매매 그 다음에 허가 지역 중생 등기 다 이게 어디서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뭐 때문에? 응?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야 도대체? 네? 네. 151페이지. (186조) 등기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죠?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미등기 매수인. 됐어요?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뭐한다?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러면 등기를 다 했거든요. 자, 2번 원인행위 실효한 물권 변동. 기억. 물권 행위의 원인행위는 무슨 행위가? 채권에 나왔습니다. 취소하고 뭐가 나왔어요? 해제는 몇 편에서 보는 용어입니까? 채권이죠. 그럼 해제 위에는 무슨 단어가 있을까? 네, 유효가 있었어. 유효. 퍼펙트 유효한데 아까 무슨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건너서 해제한 거지. 그럼 해제해서 원상회복이라는 단어 있단 말이야. 무슨 회복? 원상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취소는 무효로 만들어서 부당이득. 무슨 이득?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 해지하게 되면 네, 소유권은 언제 복귀되느냐 그게 또 테마가 되는 거예요. 매매해서 이제 뭐까지 다 넘어간 상태인데 이제 등기 다 했어. 이제 등기했는데 뭐다?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되거나 뭐가 되면 해제라는 게 있겠죠? 언제 소유권 복귀하느냐? 무슨 회복 문제? 자, 원상 회복 문제를 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회복이요? 자, 무슨 해제를 했어요? 그럼 계약은 거슬러 올라가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 들어가는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자, B점 때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넘겨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유효등기, 무효등기. 아니, 아직 잔금 안 줬는데 등기 넘겨줬어. 스스로.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야. 그럼 나중에 뭐만 받으면 돼? 근데 얘가 잔금을 안 주네.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그럼 지체에 빠졌잖아요. 그 지체에 빠져서 상당 기한 정해서 뭐 하고? 최고하고. 그러다 안 갖고 와. 그럼 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 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해제한 거예요? 그럼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지. 그럼 뭘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매매를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이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 얘기예요. X가 되는 순간, 뭐 하는 순간? 해제하는 순간, 네? 이 등기도 X일까? 이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 을 등기가 무효가 된다. 네? 아니다. 여전히 유효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누로 남아있으니까 을.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등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X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영향을 안 받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걸까? 이제 싸울 거란 말이에요. 판례 가면. 그러면 해제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복귀하는 게 좋겠지. 그럼 판례는 이걸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이 등기도 X. 그럼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 그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만약에 이쪽이라면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건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여기서는 소유자가 누가 아니고 여기서 갑을 있으면 누가 아니고 갑 자동 복귀고 여기는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달라는 얘기지. 그럼 소유권은 물권 소속이야? 채권 소속이야? 그러면 물권 형태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고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죠. 근데 을은 원인 없이 갖고 있지. 이쪽은 부당 이득으로 달라. 부당 이득은 소속이 어디? 채권.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형태 달라? 물권 형태로 달라는 얘기고 이쪽은 그 머리가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지. 그 판례는 뭐다? 원인이 뭐면? 결과도 뭐다? X. 이걸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무슨 성이다? 윈성.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도 뭐다? X. 소유권은 자동 복귀가 된다. 그래서 2번에 니은하고 디귿 있죠. 디귿부터 읽어볼게요.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가 뭐가 되면 실효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 변동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물건은 당연히 뭐한다? 복귀합니다. 그래서 유인성은 왼쪽에다가 원인 X, 결과 X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X가 되면 결과도 무조건 X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수익권은 자동 복귀일 수밖에 없죠. 한편 위에 무인성이 있습니까? 무인성은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는 동그라미라는 얘기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 따라서 원인 없이 가져간 소유권 주세요. 무슨 이득? 부당 이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인성은 채권 형태로 돌려달라. 이 가고요. 유인성은 물건 형태로 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해지의 결과, 해제했을 때 해제 원상회복 들어가죠. 원상회복할 때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한다? 유인성. 그래서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등기도 뭐다? X. 자동 복귀된다. 그런 뜻. 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법률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법률 규정이 나옵니다. 158페이지. 지금까지 186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주로 뭐 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죠. 자, 그러면 이제 181조는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187조.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뭘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187조 취득은 자동 취득입니다. 법률 행위 취득은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법률 행위 186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 취득. 187조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됐어요? 그 밑에 이제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적용법 밑에 봅시다. 상속 나왔죠? 상속 등 무슨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입니다. 자, 포괄 승계 반대말이 뭐죠? 네, 특정 승계의 대표가 매매죠. 특정 승계 매매는 잔금,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잔금 줬을 때 취득하는 게 아니지. 언제? 등기 취득이죠. 포괄 승계 상속은 자동 취득. 따라서 기업 물건 변동 시기는 피상속인이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본권 대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런 뜻이야. 다음 공영징수. 자, 이거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법률에 힘의해서 뭐 하는 것?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죠. 자, 물건 변동 시기는 협의 수행 경우는 협의에 정해진 시점에 자동 취득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결한 제결 수용 경우에는 제결한 수용 개시일 자동 취득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공영징수는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이지 등기 취득은 아니겠죠. 자, 세 번째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과 확정시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자동 취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형성 판결. 자, 여기 예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했다? 예. 별표해 두시고요. 일필지를 가을병이 뭐하고 있다가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가 안 돼서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에서 뭐하고 있죠? 분할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뭐한다?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거기 딱 줄친 부분 있죠.
이게 뭐죠? 자, 거기다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공, 유물, 분할, 판결. 자, 그것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 공유물, 분할, 판결. 공동수에서 연결되는 용어고요. 자, 디귿 볼까요? 디귿.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187조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아까 이행 판결 했었습니다. 뭐?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된 다음 법원에 소제기하니까 판사가 이행 판결 했었죠? 소유권 취득했었습니까? 아까 뭘 했는데 등기. 그래서 형성 판결만 등기 분류. 다음 네 번째 경매. 자, 경매는 니은 보시면 공경매 물건 변동 시기는 경락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다 모았을 때 경락 대금 완납 시 자동 취득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밑으로 이제 기타 들어가겠죠. 5번의 기억 신축 건물 소유권 원시 취득. 당연히 자동 취득이고요. 니은 디귿 묶으세요. 법정 지상권 취득. 관습법상 법정 상권 취득. 말 그대로 법정이죠. 자동 취득. 그 다음에 미음 체킹하세요. 미음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옆에다 점점점 쓰세요. 부종성. 부종성. 성. 자, 그럼 이거는 채권이 주가 되고요. 저당권이 종이 됩니다.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 저당권이 뭐다? 종. 이런 거예요. 3편 채권에 소비 대체가 있어서 2편 물건에 담보 물건 저당권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3편 채권에 소비 대체가 있어서 2편 물건에 뭐가 붙었다? 저당권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게 대출 부동산 담보예요. 대출하게 되면 채권이 있고 부동산 담보가 저당권이죠. 돈을 다 갚으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합니다. 말소에 소멸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읍 체킹하시고 혼동에 의한 무슨 소멸? 물건 소멸.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처럼 그 다음에 지읒도 있네요. 지읒. 원인행위 실효한 소유권 복귀 유인론 취하는 판례 있죠. 해제 취소하면 자동 복귀한다고 그랬죠. 자, 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무슨 시효? 아까 이거 뭐랑 반대됐었어? 아니, 스토리가 이 점유수의 스토리가 어디 있었어요? 점유수가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지. 정상 코스 매매 계약에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던지면 저쪽에서 태클 걸어 뭐라고? 소멸시효. 그럼 두 번째는 취득 시효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같이 묶으란 말이야. 어디서? 미등기 매수인. 그러면 점유수 등기 정도 결국 뭘 해야 돼? 아까 등기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물건 취득 관련해서 몇 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뭐한다? 임차인은 20년 점유에도 점유 취득 시효 인정할 수 없다. 임차인은. 이유는 아니 거기 소유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소유사 있잖아. 소유사.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하잖아요. 근데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
소유사가 없는 거야. 이게 몇 년 전에도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의사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있었다.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럴까? 소유사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를 했으면, 뭐 했으면? 객관적으로 너는 소유사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사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나중에 이 소유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매수는 소유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지금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거기 무슨 의사 가지고? 소유사 가지고 평원 공연하게 몇 년?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소유권 취득합니까? 판결 받았어요? 가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지만 187조 유일한 예란 말이에요. 무슨 시효가? 그럼 이제 186조하고 180조 막 섞어가지고 한 문제 내겠지.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막 섞어서 낼 거란 얘기예요. 그런 예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